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신간호 강의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처음에 우리 간호학과 1학년 때 딱 들어왔을 때 정신 쪽 하면은 조금 설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나름대로, 뭐야, 무서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습하다 보면 여전히 무섭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괜찮은데, 나랑 필이 맞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습을 하면서 정신간호 괜찮은데 나랑 좀 필이 맞는데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간호를 되게 재미있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정신과 관련된 일에는 정신 전문 간호사가 있고 정신 전문 간호사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신 보건 간호사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신 전문 간호사는 이거 취득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2년 이상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리고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그래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60% 이상이면 이걸 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정신보건 간호사는 자, 경력, 일단 여기서는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근데 1급은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2급은 경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1년밖에 안 돼요. 과정이 1년 정도. 그리고 요거 따고 나면 시험도 없이 바로 자격증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줍니다. 자격을. 그래서 정신보건 간호사 2급 정도 따는 거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정신과는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요거 하나 따시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재활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활시설을 조그만 사무실 하나 빌려서, 조그만 건 아니구나, 좀 큰 거구나. 거기서 그 회원들이 오셔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하나 사서 아니면 사는 것보다는 이제 빌려서 또는 같이 여러 친구가 같이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간호사분들이 이런 걸 좀 잘하세요. 그래서 조금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금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냥 건물 하나 좀 세워서 이거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근히 맞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정신 쪽이라. 그래서 요거 조금 앞으로 좀 나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정신간호학 쪽은 선배님들한테 들어봐서 알겠지만 전혀 배신을 때리지 않는 과목이다. 그래서 아무리는 아니구나. 하여튼 기본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절대 과락. 그리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저희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시면 감으로라도 잡는 게 정신강입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고 또 떨어지면 망신이니까, 그치? 그런 거 없게끔 하시면 되고요. 문제도 보시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정신간호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와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다들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쉽게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개념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료적 의사소통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나기 전, 만나고 나서, 만난 뒤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 2문제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2-3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과정, 그래서 사정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대부분 사례 쪽으로 나올 겁니다. 사례 쪽으로 해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그리고 불안, 또 기분장애, 우울증, 조울증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는 각각 4문제씩 나옵니다. 어떤 때는 불안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5문제. 어떤 때는 기분이 좀 3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여튼 요 3개는 좀 유명하게 자주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질 관련은 이거는 청소년 때문에 또 그렇고, 물질 관련증, 알코올, 그 다음에 커피 중독 이런 것들도 좀 해서 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각각 이제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까봐 1문제씩 또는 2문제씩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다 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신 쪽은 요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우리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정신간호 이해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WHO 건강의 정의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역사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거기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예, 당연히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매니저, 마슬로우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 볼게요. 미국엔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건강과 인간 서비스 분야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를 그쪽에서는 건강과 인간 서비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개인은 생산적인 활동, 관계 충족, 변화에 적응하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나네. 처음부터 이런 목소리가. 자, 5번입니다. 자, 그러면서 건강과 질병은 옆으로 쭉 가시면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요. 당연하죠. 문화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지.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정신건강, 정신질환의 연속선의 어떤 지점에 놓여있다. 이것도 우리 지역사에서 기억나셔야 돼. 연속선. 그렇죠?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건강과 질병 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또는 적응과 부적응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는 건설적, 파괴적인 것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자, 이거는 무슨 개념일까요? 동적인 개념일까요? 정적인 개념일까요? 그렇지. 동적인 개념입니다. 동적인 개념. 그래서 정신간호에서도 역시 건강을 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 연속성 개념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사람, 말이라는 사람. 이 사람 좀 자주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점수를 받아 내가 정신건강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모두 몇 개를 제시하고 있냐면 모두 6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에 대놓고 나와요. 정신건강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커져야 된다? 아니면 점점 작아져야 된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목표는 커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왜? 점점 커지면 어때요? 현실하고 나는 내 목표는 되게 커. 근데 나는 이래, 현실이. 뭐야, 난 쓰레기 인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점점 작아져야, 이걸 다른 말로 목표는 점점 현실적이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상담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갈래? 그러면 저는 한국에 있는 병원 안 가요. 이러면서 아주 자신스럽게 저는 미국 갈 겁니다. 미국 가려고 여기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럼 속으로 제가 비웃죠. 어디 두고 보자. 그렇죠? 그러다 2학년, 3학년 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4학년 때 뭐라고 하냐면 취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 나중에는 그냥 국시만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끝끝내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4학년 때도 자기는 뉴요커가 되겠대요. 4학년 때. 근데 그 친구가 얼굴도 괜찮은 것 같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뉴요커가 되겠대. 그래서 왜 뉴욕 가서 뭐 할래 했더니 뭐 하는 거는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뉴욕에 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 친구가 무조건 뉴욕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뭐 가서 간호사라 할래? 아니요, 그냥 무조건 뉴욕만 가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갔는데 합법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흑인이랑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도 뭐 살만 그렇고 하여튼 뭐 착하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 행복은 한 거다. 소원은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지금 불안해죠. 그래도 다행히 뉴욕에 갔으니까 이 친구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뉴욕을 계속 못 갔어 봐. 힘들었겠죠. 하여튼 목표는 현실 수준에 맞게끔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이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슬로우가 주장한 거 성장, 발달, 자아실현. 결국 자아실현을 해야지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국지시험 보고 좋은 병원 가려고 하는 이런 거 모두 다 자아실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가식이 없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나 자신을. 그러면 뭐 건강한 거다. 그리고 자, 문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성격 자체를 건들지 말고 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옆에도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뭐 신선함, 깊고 풍부한 대인관계 이런 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력이 있느냐 없느냐. 통합력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갈등과 욕구 조절의 능력이야.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이죠.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이 통합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혼자 발작하고 이러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왔어. 근데 이걸 잘 견뎌야 돼. 그러면 통합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성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 지각, 한마디로 인사이트가 있느냐, 현실을 지각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6번째는 환경에 지배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자, 지금처럼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 오늘은 학원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갔어. 환경에 지배당한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럼 환경을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 6개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외우셔야 돼. 요 6개.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때 답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데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 이러면서 슬쩍 나오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정신질환은 드문 병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병률이 1%예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평균이 1%. 우리나라는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응? 높아요. 3%예요. 한국에서는 3%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유병률이 3%면 아주 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신병은 유전병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병은 아니고요.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선천적인 요인에 촉진적인 요인이 가해지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조현병을 갖고 있는 부모가 조현병이야, 엄마가 조현병이야. 그럼 그 아이도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그 소인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병전 성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전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병전 성격. 그러니까 조현병의 병전 성격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소극적인 성격. 그래서 남을 왕따시키는 성격. 그래서 같이 놀자고 아니야 나 혼자 할래 이렇게. 그래서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 병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경험한 것 중에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걔는 엄마가 조현병이었고 아빠가 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근데 이러면 정말 안 좋습니다. 직업군인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애가 태어난 거야, 이 애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소극적이었고 아빠는 항상 권위적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얘도 병전성을 약간 갖고 있었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잘 자랐습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험 시간에 그때 따라 선생님 중에 되게 무서운 학주 선생님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딱 들어와갖고 이놈들 보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컨닝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약간 공포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맨 끝에 앉아 있었고, 근데 이제 시험을 쳤겠지. 그래서 1시간 딱 땡치고 걷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어서 이렇게 걷는데 중간에 그 학교에서 주먹으로 짱인 아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종치자마자 옆에 있는 시험지를 갖다가 베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와서 시험지 좋을 아직 덜 베꼈나 봐요. 좀만 기다려. 그래서 막 베끼고 있으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저 왜 거기서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얘가 빨리 줘 그랬더니 걔가 계속 짱인 애가 가만히 있어. 뭐 이러는 거야. 계속 얘는 서 있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막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런데 다가갔겠죠. 다가가고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서 한 대 딱 때렸거든요. 딱 맞으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아이가 쓰러지고 딱 깨나서 나는 피카츄다야.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전 성격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또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조그만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 유전병은 아니지만 촉진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발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신병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인 유발 요인은 있어.
그렇지만 직접적인 발병 요인은 아니다. 결국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정신병이 생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자, 네 번째, 정신병은 가난하면 잘 걸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건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도 병이 잘 걸립니다. 정신병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신병은 불치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죠. 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이 분열되어서 사람이 달라지며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 아시죠? 멀쩡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정신분열증 환자지? 근데 대부분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착하다는 거예요. 엄청 착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지나가다 누가 딱 때렸어. 그럼 어머 저 사람 손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몸이 아픈 게 아니야. 무지무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착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불안이 급증할 때 그때 이제 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 성격은 아주 좋습니다. 그치? 일곱 번째입니다. 자,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은 불안하고 위축되고 소심해요. 수동적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자기가 이제 귀에 들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를 저지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정신병 치료하는 약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보통 여러분들 안 먹어봤겠지만 그 약을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어떻게 시킬까? 흥분시킬까? 다운시키게 할까? 다운시켜요. 그래서 졸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약을 먹으면 약간 드로우지한 상태야. 약간 졸린 상태야. 그러니까 머리가 멍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머리 멍한 거 정말 싫어. 그래서 약을 딱 끊어요. 본인 스스로 딱 한 번 딱 끊어. 그럼 딱 끊었을 때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이래. 이렇게 머리 맑아지는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약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엔 끊는 게 정신이 맑아졌다가 점점 그 다음날 갈수록 점점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더 발작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은 꾸준히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렇다고 약이 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생 동안 조절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히려 약을 안 먹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혈압약 안 먹으면 혈압이 쫙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회복된 정신질환의 경우 낮은 수준의 직무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하고 책임 있는 지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제가 예전에도 법규하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의사인데도 정신질환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어봤고요. 자,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 이거 느낌일 것 같아. 여러분들 뭘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 가장 그럴듯한 대답. 답은 몇 번이에요? 답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지요? 자신의 기본적인 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셀프 케어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답은 3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적응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옳지 않은 행동 보이는 거. 그렇지?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일 거예요. 그렇죠? 일단 1번은 원만한 대인관계 맞습니다. 또 2번 자신의 요구를 상황에 따라 보조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거, 건강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취미생활, 맞지요? 화나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한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화가 나, 질투가 나. 그냥 표현하는 거 괜찮겠죠? 질투가 난다. 자존심 상하지만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억제하면 언젠가는 폭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3번입니다. 20세 여자 대학생 행동 가운데 적응하는 행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옳지 못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답은 뭘까요? 자, 답은 답을 불러줘야 제가 일일이 다 안 읽습니다. 일일이 읽으면 여러분 졸릴 거예요. 답은 5번. 4번? 4번? 네. 3번? 이건 아니죠.
그렇지? 다른 거 다, 아니, 이해가 다 되지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타인의 도움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5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딱 해줘서 딱 끝나면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약간 대답을 못해. 그럼 제가 이제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25세 된 조 씨는 1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현재 외래 치료 중이다. 자, 재발 우려가 높이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재발 우려가 재발이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봐. 답은 3번이죠. 주장훈련 집단에 참여하는 거는 이건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재발 우려가 높아요. 5번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옳은 설명은? 옳은 설명. 답은 1번 같지요. 정신질환의 문화적 규범, 사회간섭, 인간의 성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2번, 정신질환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나 감정과는 연관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신경화학물질의 불균형에 의한 질환이 정신질환, 이럴 때는 치료가 가능하다. 4번째입니다.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환과 연관 없이, 아니죠. 신체적 질환과 연관해서 정신과 신체적 질환이 같이 연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정신건강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내용,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말일 거예요. 말이의 정신건강 기준 6개. 외웠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옳은 것은 이네. 답은, 예, 자아실현 분명히 있었었죠. 아까 자아실현 2번째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옳은 것을 하면 이거 골치 아프네. 틀린 것을 하면 어떻게 좀 맞추겠는데, 옳은 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자, 3쪽에 있었습니다. 3쪽의 말이 1번의 긍정적인 태도, 2번의 자아실현. 그래서 자아실현에 대한 설명 엄청 많이 했었고요. 통합력, 자율성, 현실지각, 환경의 지배. 그래서 옳은 것은 자아실현 태도. 나머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통찰력이 아니라 통합력이었었습니다. 통합력. 그래서 3번은 아닌 거고요.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푸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이거는 마리가 분명히 제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답을 풀어야 된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문제로 제시합니다. 1차 예방이요. 1차 예방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우리 그냥 심심하니까 다 해볼게. 매 맞는 아내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예? 3차. 매 맞는 아내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자, 2번입니다.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관리를 한다. 확실히 3차지. 퇴원한 환자니까요. 자, 2번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지한다. 예, 이거 역시 3차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자, 새로운 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돕는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니까 2차지. 조기 발견은 2차잖아요. 그치? 그지? 그 다음에 만성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을 증진시킨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기능을 증진시킨다. 여기 3차죠. 3차 맞잖아요. 만성질환자 일상생활이니까 이건 재활 쪽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응? 5번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1차예요? 진짜? 아니야.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예요. 그래서 조기 검진하는 게 2차잖아, 2차. 그렇죠? 그걸 잘못 아셨으면 큰일 나셔야 돼. 조기 발견, 조기 검진, 뭐 조기 치료, 이건 무조건 2차입니다. 조기자가 들어가면 2차고요.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 2번. 자,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관리. 이건 확실히 3차 맞습니다. 답은 뜬금없이 1번입니다. 1번. 매 많은 아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거 1차예요.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매를 맞고는 있지만 이제 지금 그러니까 매 맞고 있는 아내 쪽이잖아요. 아내 쪽. 그래서 아내가 지금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차 쪽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환자 얘기잖아요. 환자의 조기 발견, 환자의 재활 이런 쪽인데 지금 매 많은 아내 쪽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아무 질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1차, 2차, 3차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8번이에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정신질환에 대해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아닌 것은
사회적 통념이 아닌 것은 3번. 아니, 사회적 통념, 우리 조금 전에 다 했잖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일단 정신질환은 드문병이다가 아니라 흔한 병이다 얘기했었습니다. 정신병은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정신병은 간암 잘 걸린 병이다. 근데 부자도 잘 걸린다 그랬습니다. 정신병은 유전병이다. 유전병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그러면 정신치료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독성이 없는 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9번이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이건 따로 외워두세요. 95년이에요. 95년. 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됐고요. 요번에 법을 확 바뀌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7년 5월 30,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아니구나. 한 달 전이구나. 5월 30에 요 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갖고 올 건데요. 법이 되게 길어요, 제목이. 한번 들려줄게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 법에 대해서 혹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그걸 좀 갖고 올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일단 여기서는 답은 변함없이 5번입니다. 자, 10번 타의 입원. 입원에는 자의 입원이 있고 타의 입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입원하는 게 있고 타의 입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타의 입원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 2번이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자의 입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이요. 정신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거. 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 기온 상태, 감염성 질환, 교육 정도, 건강한 신체 상태, 대인관계. 자, 정신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느낌. 뭘까요? 뭐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많을까요? 혹시 이제 첫 번째부터 기혼, 미혼 중에 누가 정신질환 많이 될까요? 기혼자, 미혼자 중에. 미혼자가 정신질환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기혼자는 옆에서 보다듬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별로 없습니다. 자, 감염성 질환 때문에 정신질환 이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교육 정도는요? 못 배운 사람일수록 잘 걸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야. 건강한 신체 상태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대인관계 맞죠? 그렇지? 대인관계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 대신 5번입니다. 2번도 간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5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 자, 12번이요. 마리가 제시한 정신건강 평가 기준 중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자기 실현, 환경의 지배, 이건 아닌 것 같고, 자율성이 있다, 없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현실 지각 능력이 있다, 없다. 지금 문제는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의 욕구가 어때? 나의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응? 답은 안 되겠다. 앞으로 가보자.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감이 안 잡히는구나. 자, 이거 볼까요? 다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자아인식 수용, 자아에 대한 객관성,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긍정적인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내 욕구가 이건 너무 무리야. 객관적으로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깊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6개를 외우는 것뿐이 아니라 뜻까지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문제 풀어와요? 안 풀어와요? 안 풀어와요? 여기서 같이 읽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어오면 이거 문제를 풀어오면 간단히 하고 빨리 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면 엄청 많은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 못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렸다 안 달렸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예습은 좀 해갖고 오시는 게 좋아.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정신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 정신질환을 알아도 대부분 본래 성격은 유지된다. 맞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성격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피곤하면 감기 걸리죠.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많이 피곤하면 환청이 들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전염성이 있는 정신질환도 있다? 맞아? 정신질환도 전염이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전염병은 경제상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보다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반대겠지 뭐. 정신질환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답은 1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4번이죠. 1번은 아니에요.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에요. 난폭하다 아니고 3번. 정신병은 마음의 충혈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직접적인 건 아니라 했죠. 간접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조현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이거 맞잖아요. 그치? 정신병은 유전병이다. 그래서 쭉 보다 보면 3번은 맞을 것 같은데 4번이 맞습니다. 더 정확한 답이. 자, 4번이고요. 자, 15번이에요. 자, 간호사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환자 가족들은 보통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어떨 것 같아요? 정신과 환자의 가족이요. 도피하려고 할까요? 현실을? 응?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엄마?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치료하러 병원에 가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몸축하고 그냥 현실 도피? 그럴 것 같아요. 응,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실 도피는 안 합니다. 가족은 현실 도피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만성일 경우는 나중에 지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진단 내리면 열심히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자, 두 번째, 환자의 가족들은 과한 자책감으로 치료에 협조적이겠지. 자책감이 있으니까 협조적이겠죠. 네, 가족은. 자, 세 번째입니다. 2번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치료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니요. 참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는 환자 가족 사이의 완충 역할로 각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 이게 가장 정답 같으네요. 답은 4번이고 5번 병의 원인이 가족들에게 있으므로 모든 상을 양보하라고 한다. 예, 이건 아니고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적인 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역사 얘기를 할 건데 솔직히 역사 보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한 문제 거의 안 나오고 이래서 그렇다고 역사 보면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하긴 할 거고 근데 이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신건강, 정신질환자는 예전에는 질병이 이건 질환이다 아니다. 예전 사람들은 질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어떤 귀신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둬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감옥, 저 지어있는 감옥에 쇠사슬을 묶어두고 거기에 그냥 놔뒀어요. 옷도 하나도 안 입히고. 그럼 결국 거기서 대변 넣고 소변 넣고 잘 알아서. 그리고 밥 때마다 주면 밥그릇이 비어있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밥그릇이 그대로 있어. 죽어있나 보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던 게 그 옛날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 자, 원시 시대를 보시면 어떤 죄인에 대한 저주와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이야. 벌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대로 들어가시면 이집트의 파필루스,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파필루스가 사전이에요. 의학사전. 가장 오래된 의학사전이고 총 42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파필루스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장애는 사악한 영혼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 알코올 중독, 그때도 알코올 중독 있었네. 우울증, 히스테리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모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아요? 미라 영화에서 이모탭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나쁜 사람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이모탭이요. 이분이 되게 똑똑해서 신부면서 의사면서 철학자면서 뭔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 환자를 잘 봤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원을 세웠는데 그 사원 안에서 사람이 잠을 자잖아요. 질병 있는 사람이. 그 환자가 잠을 자면 꿈에서 나타난대, 이모탭이. 그래서 네 병은 이렇게 치료를 해라. 이런 약을 먹어라. 그래서 그걸 현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100년 동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나쁜 사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모탭은 인간의 재활 질병 치료를 동시에 좀 해결했다. 그래서 이모탭 신부면서 의사니까.
자,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나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은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열, 냉, 건, 습. 그래서 요 4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그러면서 열이 많으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광증, 조증, 우울증.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 광증 하면은 조현병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알코올성 선망, 그 다음에 산후정신병도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그거 아예 쓰세요. 이분은 간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간질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 하늘이 준 무슨 신의 뭐 계기다, 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간질은 신성한 병이 아니다. 신성한 병이 아니고 그냥 뇌의 병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질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대단한 뭐 하늘이 신이 지금 뭔가 접신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병이 아니라 그냥 뇌의 병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시험들이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에 대해서는 정신과 신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신이론론이라고 한다. 심신이론론. 마음과 몸은 하나라는 거죠. 결국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신과 신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리우스는 치료 방법 보세요. 그전에는 환자를 막 가다두고 묶어두고 이랬는데 보시면 매달린 그물 침대에 타기, 그렇죠? 그리고 폭포 소리 듣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인도주의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셀리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갈렌. 자, 갈렌은 아까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히포크라테스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제자예요. 그래서 뭐 가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중에서 좀 신경 쓰실 분은 히포크라테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중세로 갈게요. 중세는 혹시 암흑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온갖 병이 다 돌았는데 특히 정신질환의 순환 시대가 요 중세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말 그대로 그냥 구경거리였어요. 구경거리. 그래서 보시면 자, 이번에 종교를 구실로 한 미신에 의해서 침체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료 방법 보세요. 환자를 연기에 그을리게 했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갖고 연기로 그냥 한 겁니다. 연기를 쐬게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쁜 귀신이 도망간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매질을 하거나 굶기거나 그래서 몸속에 있는 마귀를 쫓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시면 마귀가 뇌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콧구녕에다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 한쪽에다.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뇌에 살던 그 마귀가 숨이 차서 물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한쪽 콧구멍으로 도망을 간다. 그래서 계속 여기다 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더 안 좋아. 그러면 여기를 아예 돌도끼로 깬 거예요. 여기를 머리를 딱 깨면 깨어진 틈을 통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파묻힌 사람 중에 우연찮게 딱 시신을 발견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깨져 있어. 아, 치료받다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하게 했다 그래.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될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돌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정신병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뒤로 잠깐 가시면 정신병원 중에 베들렘 요양원이라고 해서요. 악명으로 유명한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거기 보시면 하등동물보다도 더 나쁜 대우를 받았던 게 베들렘 요양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쇠사슬을 묶였고 식사는 조금 주고요. 그리고 약간 경한 환자는 구걸시키고 난폭한 환자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구경시킨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개처럼 막 짖고 이러면 또 상류 사람들은 또 막 박수치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베들렘 요양원이 정말 악명으로 유명한 그 병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자들 보시면 파라셀서스, 그 다음에 2번에 베살리우스, 3번에 웨이어 있습니다. 근데 웨이어는 체계적으로 귀신을 반박해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귀신학과 심리학을 분리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이분을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 18세기로 갈게요. 17, 18세기로 가면 조금 자주 나오는 사람이 좀 있어서요. 일단 배경을 보시면 부자 정신질환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개인 주치의가 딸린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했고요.
빈민 정신질환자들은 재판관이 위험하다고 하면 병원에 구금시켰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정신의학자들 나오는데 조금 요 사람부터는 좀 신경 쓰셔야 돼. 특히 1번에 듀쿠라는 사람. 이 듀쿠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요쿠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나 봐. 근데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죽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여자친구잖아.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를 이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듀쿠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죽어서 그래서 욱해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3대를 물려서 사업을 해요. 3대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쿠 요양원을 아예 설립을 합니다. 즉 요양원을 설립해서 과학적인 치료에 철제 수갑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가회도 있었다 그러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필리피 피넬이라고 해서요. 피넬 이분도 역시 인도적으로 환자를 해방시키는 사람. 그래서 족쇄 제거를 명령했다. 그리고 보시면 신선한 공기, 햇빛, 깨끗한 환경 이런 거를 좀 하라고 하는 게 피넬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러쉬라는 사람. 러쉬 이 사람은 정신의학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출혈을 하게 했어요. 또는 설사를 약을 줘서 설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회전의자. 그러니까 막 빨리 돌아가는 회전의자를 거기 앉으라고 환자를 막 빨리빨리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환자가 멀쩡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여튼 러쉬입니다. 러쉬. 그 다음에 치아르기도 환자의 강요법을 철폐했다. 이제 보시면 되고 에스키롤은 사춘기 중요성을 논했고 환각과 착각을 구별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요. 어떤 시험이 나냐면 예를 들어서 두큐에 대해서 윌리엄 두큐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중 옳은 내용은 그래서 이게 다 나와요. 보기 중에 1번 두큐, 2번 피넬, 3번 도로시아 이렇게 다 나와요. 결국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명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자라는 주의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이제 19, 20세기에 거기에 보시면 클라이펠린 처음 나옵니다. 클라이펠린 이 사람은 정신병은 뇌의 병이다. 그리고 정신병은 외인성이 있고 내인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정신분열병에 대해서 내인성 정신병이라고 칭한 거예요. 내인성 정신병이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바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발성 치매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정신분열증을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한 사람은 크라에펠리. 이 사람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 사람은 알 거야.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 자, 이분은 정신분석 이론을 제시한 사람. 정신분석,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어릴 때를 찾아 들어갔죠.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하게끔 해요. 또는 꿈을 분석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서 꿈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유현상법. 자유현상법은 뭐냐면 하나의 단어를 딱 얘기하고 떠오르는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이제 불이라고 먼저 얘기해. 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무서워요, 뭐 뜨거워요 이렇게 쭉. 그래서 단어를 쭉 추적 조사하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이게 부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프로이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블로일러 있는데 뭐 조발성 치매가 바보가 되는 병이 아니고 정신이 분열된 상태다. 그러면 조발성 치매가 바보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세요? 클라이펠린. 그러니까 결국 클라이펠린에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블로일러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최면수를 사용해서 히스테리의 신경증의 그 원인을 규명한 사람이 거기 6번에 보이시죠? 진입니다. 칼코트라는 사람이 최면술 이용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거 다 읽어드리기도 그렇고 여러분 슬슬 지금 졸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9번에 아돌프 메이어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메이어. 이거는 정신생물학의 창시자고, 그다음에 10번에 비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게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인데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했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신병원에서는 환자가 막 난폭하잖아요. 그럼 난폭하면 아예 뇌 조직을 긁어낸 건 아시죠? 그럼 뇌 조직을 긁어낼 때 여기 뇌의 뚜껑을 열어서, 그게 아니라 뇌 뚜껑을 열 만한 기술이 없으니까 가느다란 철사를 갖고 요 눈 쪽에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위까지 올리는 겁니다. 눈 쭉 올려갖고 위에 있는 이게 전두엽을 긁어냈습니다. 전두엽을 다 긁어내면 어떻게 되는데
전두엽이 없어지는 순간 동물처럼 바뀌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동물이야. 그래서 묶어두고 그냥 지하에다 가둬두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수술 받기 전에 팔다리 다 묶이고 설사 집어넣는 순간 이 사람이 괴력을 발휘해서 벌써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신병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 라고 최초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정신병은 그런 데야 라고서 그냥 끔찍하게 알게 된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로서 받았던 혹독한 대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Our Mind That Found Itself라는 책을 썼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보고 그냥 드디어 간호사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겠지. 자, 최초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간호사 린다 리차드스예요. 이런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14번 볼까요? 14번. 안나 프로이드. 안나 프로이드. 이분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정신부성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쪽으로 가시면 현대 쪽은 좀 외울 게 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대 쪽에서는 그 사켈의 인슐린 혼수요법. 1933년이에요. 인슐린 갖고 인슐린을 집어넣어서 혼수 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 두 번째는 메두나의 메트라졸 혼수요법이 아니라 경련요법이에요. 그러니까 혼수보다 더 강하게 했어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요법. 1935년이에요. 그리고 정신수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자, 거기 비니의 전기충격요법. 혹시 전기충격요법 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실습할 때 요 전기충격요법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자가요, 나 좀 전기충격요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기충격을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그 CPR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딱 줘요. 그리고 딱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딱 기절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깨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이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좀 한번 전기충격요법 해주세요. 제가 돈 낼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있고. 근데 요새는 이거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뼈도 프랙처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했었었고요. 이게 38년에 있었던 얘기고 일어났었고 그 다음이 크로로플로마진. 이건 꼭 외우세요. 53년. 그러니까 약이 드디어 개발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도구를 쓰고 막 이렇게 썼다가 드디어 약이 개발됐습니다. 크로로플로마진. 약이 개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약이 처음으로 개발되면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집으로 갈 수 있었지. 왜? 태어나서 약을 주니까 집에서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역사회 정신간호가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클로로프로마진 하면 좀 기억하셔도 53년.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물이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뭐, 기분 안정제서부터 쫙 항우울제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약 때문에, 자, 맥스웰 존, 치료적 공동체. 이분이 지역사회 정신간호를 이제 일으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존. 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대강 해봤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우리 안 외웠으니까 앞뒤 보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지? 자, 일단 볼까요? 1번입니다. 원시시대의 정신이라는 개념이 아닌 것은 사악한 영혼 괜찮습니다. 악마를 쫓기 위한 기도와 귀신 맞아. 몸에 악마를 들어온 것 죄의 결과를 저주받은 병이다. 괜찮죠? 약물 치료를 병행한 건 몇 년? 아까 몇 년? 53년 클로로플로마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2번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질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냐? 조증, 우울증, 광증 괜찮습니다. 정신병은 뇌의 병이라고 했다? 잘 모르겠지. 자, 정신질환은 체액 간의 불균형. 예, 맞아요. 자, 4가지 체액으로는 피, 담즙, 항색, 담즙, 타액이 있다고 했다. 다혈질, 조증, 점액. 이건 맞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죠? 같이 가보세요. 자꾸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뭐. 자, 보시면 4가지 체액이 피. 그게 뭐냐면 이거 맞아요. 피, 담즙, 그 다음에 울줄, 점액. 그러니까 요거예요.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담즙질인 게 다혈질이 피고 담즙질, 그 다음에 뭐 항즙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거고요. 정신병은 뇌의 병이 아니라 간질이 뇌의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신병이
정신병이 아니라 간질을 뇌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맞아요. 그리고 3번 존 웨이어 조금 전에 봤는데 존 웨이어 안 봤나? 존 웨이어 찾아보세요. 존 웨이어. 존 웨이어 어디 있었어요? 존 웨이어 어디 몇 쪽에 있어요? 14쪽에 있습니다. 존 웨이어 있고 그래서 존 웨이어에서 도른 말은 답은 4번 기신학에서 심리학을 분리했다. 자, 그리고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마저 하도록 합시다. 쉬시는 시간 동안 조금만 풀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쉴게요 일단.